봄이 오지만 여러분 기분과 또 활동이 활짝 펼치고 밖으로 막 나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죠. 요번에 신종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이제 다른 방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학자가 그러대요. 위기라고 하는 말에서 위기는 위험의 위자와 기회의 기자를 따서 위기라 한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걸 다 싹 걷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류가 함께 같이 성장하고 진화해 오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늘 위험이 뒤따랐고 그러나 그 위험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갔죠. 그 성장과 발전은 내 마을, 내 동네, 우리 지역, 우리 구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의 시스템과 또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서로 이것을 연결망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지난한 생각들, 그런 고뇌들이 뒤따랐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전 인류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는 데 기여를 했던 것이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고는 위생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철저하게 위생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보다는 더 폭넓고 더 다양한 방면에서 전 인류가 어떻게 공생해 갈래라고 하는 것에 그 화두 앞에 우리가 모두 답을 던져야 하는 때가 된 거죠. 저는 이런 그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또 붓다가 살아가신 삶,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안전한 세상임을 선언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당장 우선 먹거리 이야기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처님께서도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쓰신 어른이시거든요. 모든 대승경전의 앞부분을 보면 바루대를 들고 탁발 나가셔서 공양을 가져와서 공양 드신 다음에 꼭 발을 씻고 정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원래 이렇게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전통도 전 인류에 해악을 주는 것이라면 이제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 달라져야 되고 바꿔져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화가 공유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또 공포감을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한번 봅시다 하는 것도 이제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당장 회사를 못 나오게 하잖아요. 학교 못 가고. 그러면 집에서 근무하게 되는 이렇게 원격 시스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확률이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안 생기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집에 앉아서 이제 근무하게 되고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혼자서 보내야 되는 시간들도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회사면 회사, 어디면 어디 공동체, 사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라든지 이런 모임들을 많이 줄이고 또는 이제 사찰에 오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자체를 자중하라. 또 아니면 그만큼 철저하게 대비하라. 이렇게 종단에서도 공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와 같이 집단이 이제 모여서 무엇을 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변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이제 바뀌어갈 수가 있죠. 대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간벽지까지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그 의료 시스템
의료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기는 줄여가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분명히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미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당장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런 몇 가지들이 이것이 더 나은 기회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바이러스가 감염자로 확정이 되면 확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병이 몇 배로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합병증이 더 와가지고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열이 더 오르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 이제 집에서 재택으로 원격 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의료 체계를 갖춘다 해도 또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AI가 그 모든 의료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보세요. 간호사나 의사들을 대신해서 AI가 다 진료도 대신 해주고 그럼 이제 의료진들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어쨌건 격리를 하게 될 때 격리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두려움이나 불안감 그 시기를 그냥 그렇게 보내게 할 것인가. 독방 하나씩 주고 그냥 거기서 혼자 견뎌라. 밥 먹고 뭐 TV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게 다인. 이건 아니겠다. 우리 뭐 스님들 그 수행 기간 동안 정진하러 일부러 독방에도 들어가서 무문관에서 공부도 하는데 이거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리 사전에 훈련하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죠. 반드시 명상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혼자 한 사람 한 사람 독방에 격리되어 있는 저 방에 명상 문구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파트, 3번 그냥 거기서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음원을 듣고 방 안에서 조용히 명상을 따라하게만 해도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자가 면역을 높이면서 지켜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명상은 효용성이 있어지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러면 그것에만 뭐 몰려서 무서워, 두려워, 걱정스러워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항상 인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저 멀리를 내다보고 가잖아요. 그런 기회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